안녕하세요. 오늘 함께하게 될 책은 조비 테일의 영혼의 마케팅입니다. 아주 컴팩트한 140여 페이지에 달하는 책인데요. 저자 조비 테일 한 번쯤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시크릿 DVD에 나오는 그 마음씨 좋고 약간 대머리 풍의 저자분인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시크릿에서도 마음의 법칙에 대해 잘 설명하고 계시는데요. 이후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호포노포노의 비밀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1999년, 2000년경에 쓰여진 책인데 한 20년 전쯤의 책인데요. 사업에서, 마케팅에서 우리 모두 마음의 법칙을 활용해 부자가 되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조비테일 자신도 교육이나 코칭 사업을 이러한 법칙을 적용시켜 지금은 훨씬 더 미국에서 영향력 있는 저자로서 또 코칭이나 교육 시스템을 사업에 활용해 성공하게 되었고 지금 20년이 지난 지금은 훨씬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 분야에서 마음의 법칙의 원리를 적용해서 부자가 되는 방법을 말해주고자 하는 이 책 영혼의 마케팅에 대해 함께 해볼 건데요. 요즘 서점에 가면 나오는 미라클, 조비테일의 미라클도 아마 이 영혼의 마케팅이 좀 더 숙성되고 발전되어서 나온 책이 아닐까 합니다. 사업이라든지 우리가 일하고 있는 직업에는 너무나 다양한 분야와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거기에 우리가 마음먹는 또 정신적인 측면은 그 원리가 거의 비슷합니다. 함께 이 책 공유하시면서 마음의 힘으로 부자가 되는 5단계 공식, 온몸으로 정신적으로 체화되는 시간 함께 해보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당신이 읽게 될 이 글은 대부분 1999년에 쓴 것이다. 당시 나는 이 책을 35명에게만 개인적인 선물로 주었다. 그 이후에 기적이 연구포 일어났다. 그중 몇 가지만 예를 들어 보겠다. 이 책을 처음 쓸 당시 내가 꿈꾸던 자동차는 GM의 세던이었다. 지금은 내 꿈도 커졌고 자동차도 업그레이드 되었다. 요즘은 BMW Z3 2.8 로드스터를 몰고 있는데 운전이 얼마나 신나고 재미있는지 모른다. 누구나 그렇듯이 나 역시 나이 들어가면서 꿈도 커지고 새 자동차도 갖고 싶었다. 로드스터는 내 인생에서 얼마나 큰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게다가 운전은 참 재미있다. 당신도 틀림없이 마음속으로 꿈꾼 것을 무엇이든 가질 수가 있다. 또 이 책을 처음 쓸 당시의 나는 20년 이상을 함께 살아온 메리언의 남편이었다. 그런데 우리는 책을 쓰고 나서 얼마 후에 헤어지기로 결정했다. 내가 그 당시 이혼을 결정한 것에 대해 유감은 전혀 없다. 메리언은 혼자 사는 편이 좋겠다고 마음먹었고 나는 새로운 동반자를 찾아보자는 생각이었다. 이후에 나는 네리사라는 여인을 만나 사랑에 빠졌다. 메리언과는 지금도 친구로 지낸다. 두 사람은 모두 내 가슴속에 있다. 그러고 보면 나는 참 행운하다. 아무런 노력 없이 너무나 쉽게 인생의 큰 변화를 이루었으니 말이다. 물론 당신에게도 가능한 일이다.
이 책을 처음 쓸 당시에 나는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버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었다. 내가 어디에서 무얼 하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도 꾸준히 수입이 들어오기를 바랐다. 그 무렵 누군가의 소개로 이솝 마케팅의 CEO인 마크 조이너를 만나게 되었는데, 마크는 내 책을 전자책으로 출판하자는 제안을 해왔다. 전자책은 인쇄해서 쌓아두거나 우송할 필요가 없으므로 정말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버는 셈이었다. 매달 내 계좌에는 돈이 입금되는데 가끔은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많은 액수의 돈이 들어온다. 요즘 나는 늘 웃고 산다. 어떤 목표를 세웠으면 그 목표를 자연스럽게 이룰 수 있도록 당신의 인생을 좌우하는 힘을 잘 조절할 줄 알아야 한다. 이 책을 처음 쓸 당시에 나는 휴스턴에 살고 있었지만 내리사를 만난 후에 오스틴으로 이사했다. 이사 후에 나는 우리가 함께 살아갈 꿈의 궁전에 관한 소망을 이야기하곤 했다. 몇 달 후에는 우리는 힐 컨트리 사유지에 야생 사슴과 토끼들이 뛰어놀고 야외 풀장이 딸린 대지 3,000평 정도의 2층짜리 저택을 발견했다. 이 집은 텍사스주의 윈블리라는 영적이고도 예술적인 분위기가 넘치는 작은 지역 공동체에 속해 있었다. 이러한 집을 찾을 수 있었던 건 직관적인 충동을 쫓아 행동하면서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마음속에 뚜렷이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가 바로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 새로운 아내 네리사는 항상 나에게 이렇게 말한다. 당신의 인생에는 항상 기적이 일어나는군요. 언젠가 나는 네리사에게 인생에는 쉬운 길과 험한 길이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 내가 처음 네리사를 만났을 때 그녀는 온통 바위 투성이의 길을 산을 향해 올라가고 있었다. 내가 그녀에게 말해준 것은 인생에는 에스컬레이터도 있다는 점이었다. 당신은 힘든 길을 택할 수도 있고 쉬운 길을 택할 수도 있다.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있다. 이 책은 인생의 에스컬레이터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줄 것이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즐겁게 인생의 길을 오르기 바란다. 세상을 살아가며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생기면 그저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수밖에 없다. 그러면 세상도 우리를 위해 변화로 답해줄 것이다. 나는 마케팅 전문가이면서 저자가 되기 전에 10년이 넘게 내면 세계에 대한 글을 몇몇 주요 잡지에 기고하는 저널리스트로 일해왔다. 덕분에 나는 내 눈으로 여러 가지 기적을 목격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다. 나는 실명 진단을 받은 마르너 슈나이더와 인터뷰한 적이 있다. 그는 불치의 실명 환자라는 진단을 받았지만 지금은 시력을 회복하여 책을 읽고 글을 쓰며 차를 운전한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시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또 나는 자폐아 치료기관의 옵션 연구소에 베리 카우프만과 수지 카우프만과 함께 시간을 보낸 적이 있는데 이곳에서 많은 기적을 듣고 보았다. 카우프만 부부의 아이 역시 자폐아로 태어났다. 아이를 포기하라고 말도 많이 들었지만 부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들은 아이와 함께 생활하면서 온갖 사랑과 정성으로 아이를 키웠고 아이를 온전하게 받아들였으며 마침내 아이의 병을 치유했다. 현재 그 아이는 성인이 되어 보통 사람에 비해 더욱더 행복하고
성공한 삶을 누리고 있다. 나는 여러 차례에 걸쳐 심리치료 강습회에 참석한 적이 있다.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의 그들의 연인이나 부모 혹은 자식들과 빚고 있던 갈등을 치유하는 것을 보았다. 당신도 곧 알게 되겠지만 정말로 우리의 삶에 고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모든 일은 플라스틱처럼 유동적이다. 당신은 원하는 대로 가고 싶은 대로 삶을 만들 수 있다. 이 책을 읽고 있는 지금 당장이라도 당신은 새로운 가능성을 시험할 수가 있다. 당신은 무엇이 되고 싶은가? 무엇을 하고 싶고 무엇을 갖고 싶은가? 로또 복권에 당첨되고 싶은가? 안 될 이유 없다. 사업을 확장하고 싶은가? 못할 이유가 없다. 병을 치유하고 싶은가? 그것 또한 못할 이유가 없다. 내 생각에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는 영화 스타트rek의 상륙허가 에피소드에 묘사된 어느 행성과 같다. 커크와 그의 팀원은 휴식과 기분이 필요한 다른 승무원들이 내리기에 앞서 행성의 이곳저곳을 점검하기 위해 미리 착륙했는데 곧장 이상한 일을 겪기 시작한다. 메고 있는 거대한 흰 토끼를 보고 술루는 고대의 사무라이에게 쫓긴다. 커크는 옛날 애인을 만나고 학급 친구를 본다. 여러 사건을 겪으며 기쁨과 슬픔을 느낀 후에 승무원들은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된다. 즉, 이 행성은 자신들의 속마음을 읽고 그것을 그대로 현실에 재현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나는 지구가 바로 그런 행성이라고 생각한다. 당신이 에너지를 집중해서 마음속에 떠올린 생각은 현실에서 그대로 실현될 가능성이 크다. 우리는 생각을 자주 바꾸는 법이므로 실상 이러한 경험을 하는데 시간이 좀 더 걸리기는 한다. 식당에 가서 치킨 수프를 주문하는 상황을 상상해보자. 우리는 치킨 수프가 나오기도 전에 완탕 수프로 주문을 바꾼다. 그리고 얼마 후에는 다시 치킨 수프를 주문한다. 그리고 식탁에 앉아서 대체 왜 이렇게 안 나오는 거야 라고 불평한다. 하지만 실제로 수프가 늦게 나오는 이유는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다. 우리 대부분은 매일 이런 일을 겪는다. 우리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우유부단하게 흔들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말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원하는 것은 절대 얻을 수 없다라는 느낌을 갖게 되는 것도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꼭 이렇게 되리라는 법은 없다. 영혼은 우리의 욕으로 만들어지며 일정한 패턴에 따라 작용한다. 냄비에 담긴 밀가루 반죽은 빵이 되든 비스킷이 되든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영혼도 이와 다를 바가 없다. 이 말은 내가 이 책에서 설명하려는 5단계 과정의 기본 원리, 즉 당신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인생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단 말인가? 다음이 그 비밀이다. 당신이 생각하고 느끼고 보는 그림은 우주의 마음에 반영되며 상호작용이라는 자연 법칙에 의해 정신적 형태나 물질적인 형태를 취해 당신에게 되돌아온다. 네, 여기까지 서문과 조비테일의 마음의 힘에 대한 간략한 설명 보았고요. 다음은 마음의 힘으로 부자가 되는 5단계의 공식에 대해 이 책의 핵심이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1단계부터 주제를 말씀드리면 제1단계 무엇을 원하지 않는지 깨달아라. 2단계 갖고 싶고 하고 싶고 되고 싶은 것을 선택하라. 3단계 명확하게 하라. 4단계 원하는 것을 이루었을 때의 기쁨을 느껴보라. 마지막 5단계 내버려 두라. 이렇게 5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5단계를 통해 우리가 끌어당김의 법칙, 소망이 이루어지는 성공의 법칙의 시스템이 가동이 될 텐데요. 간략하게 1단계부터 5단계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단계 무엇을 원하지 않는지 깨달아라. 굳이 이 말에 대해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 내가 매일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들이 무엇을 원하지 않는지 잘 알고 있다. 나는 이 허리 통증에 지쳤어. 이놈의 두통 때문에 잠을 못 자겠어. 요금 청구서를 바란 건 아니었어. 내가 하는 사업에 난관이 있기를 바라진 않아. 등등. 당신은 이러한 불평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아마 한두 가지는 당신도 익숙한 것이리라. 불행한 일이지만 우리 대부분은 이 상태를 그대로 놓아둔다. 우리의 대화나 신문기사 혹은 라디오나 텔레비전 프로그램, 인기 토크쇼 등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을 중심 주제로 삼는 경우가 많다. 불평하면 기분이 좀 나아지는 면이 있기는 하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며 누군가 우리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는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 그리고 안도감을 느끼는 것이다. 그리고 몇 가지 해결 방안을 얻어 우리에게 닥친 문제가 가볍게 느껴지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상태로는 다음에 2단계로 나아가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불평하기를 그만두거나 자신이 겪은 일을 반대로 생각하기 위해 오래도록 노력하는 사람은 매우 드물다. 하지만 제2단계로 나아가면 기적이 생기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실현되기 시작한다. 당신이 무엇을 원하지 않는지 안다는 것은 기적으로 향하는 도약판이다. 당신은 현재의 현실을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현실은 바뀔 수 있다. 네, 1단계는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에 대해 한번 써보면 좋겠는데요. 원하지 않는 것을 명확히 하면 원하는 것을 조금 더 세세히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 원하지 않는 것에 대해 시간을 내서 검토하는 것, 이 과정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겠어, 내 꿈이 뭔지 모르겠어,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럴 때는 원하지 않는 것에 대한 것을 적어보면 원하는 것에 대한 그것이 분명해지는 때가 많으니까요. 1단계, 원하지 않는 것에 대해 한번 숙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2단계 들어가 볼까요? 갖고 싶고 하고 싶고 되고 싶은 것을 선택하라. 2단계 여기서 말하는 것은 대부분 제목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자신을 들여다보면 되죠. 무엇을 갖고 싶고 또 어떤 게 하고 싶고 장차 어떤 것을 되고 싶은지 생각해 보는 거죠. 이 단계에서는 역으로 생각해 보면 된다고 하는데요. 1단계에서 만약 두통이 싫다고 말했잖아요. 그걸 역으로 해서 나는 머리가 맑았으면 좋겠다. 허리 통증을 이야기했잖아요. 허리가 튼튼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라는 것이죠. 요금 청구서에 불평했다면 갖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 살 수 있을 만큼 돈을 벌고 있다라고 말하라는 거죠. 내 사업은 번창한다 라고 말하고요. 이렇게 해가면서 자신의 목표나
자신이 원하는 것을 좀 더 명확하게 해보면 좋습니다. 책으로 가서요. 자신이 가고자 하는 방향을 의식적으로 선택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무의식에 이끌려 어디론가 가게 된다. 스위스의 유명한 심리학자 칼 융의 말을 빌면 무의식을 의식화하지 않으면 무의식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게 되는데 우리는 바로 이런 것을 두고 운명이라 부른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 대부분은 자동 항법 장치로 날아가는 비행기와 같다. 우리가 직접 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를 뿐이다. 반면에 당신은 무엇을 원하는지 알게 되면 그것을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삶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다. 사람들 대부분은 자신이 모르는 무의식적 욕구에 휘둘리며 평생을 살아간다. 정치가는 어린 시절 한 번도 주목받은 적이 없으며 사업가는 젊은 시절 친구들에게 열등감을 느꼈을지 모른다. 베스트셀러 저자는 자신이 똑똑하고 사랑과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임을 증명하기 위해 책을 쓰는지도 모른다.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그러면서도 거기에 얽매이지 않을 때 우리는 자유와 힘을 느낄 수가 있다. 그런데 자신의 목표가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명확히 밝혀야 하는 이유가 한 가지 더 있다. 내 목표는 이것이다 라고 말하면 목표 성취를 가로막는 모든 것에 대해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당신이 빚 부담에서 벗어날 생각으로 주택 대출금을 깨끗이 갚고 싶어 한다고 하자. 그러면 온갖 반대 의견이 머릿속에 떠오를 것이다. 대출금을 다 갚을 만한 돈이 없는 걸. 이렇게 하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 부모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등등.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것이다. 반대 의견을 다루는 것은 어렵지 않다. 당신의 마음속 생각이 명확해질 때까지 반대 의견을 서서히 없애는 것이 비결이다. 그러면 당신이 원하는 것이 실현된다. 믿음이야말로 우리가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는 원천이다. 이 점을 어떻게 설명해야 당신이 알아듣기 쉬울지 잘 모르겠다. 다만 사람들은 대개 늘 반복되는 문제를 안고 살아간다는 사실 정도는 당신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늘 똑같은 문제로 고민하는지 그 이유를 캐물어 본 적이 있는가? 돈 문제가 있는 사람은 항상 돈 문제로 고민한다.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항상 대인관계로 힘들어한다. 마치 사람마다 자기만의 특별한 고민을 하나씩 안고 살아가는 듯 하다. 우리가 의식하든 그렇지 않든 이런 결과를 자아내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 자신의 잘못된 믿음을 불식하지 않으면 똑같은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기 마련이다. 당신은 어떤 믿음을 간직하고 있는가? 당신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라. 그런 믿음으로 인해 어떤 결과가 생겼는가? 행복하지 않는가? 빛에 허덕이는가? 결혼 생활이 불행한가? 성공하지 못했는가? 건강이 안 좋은가? 분명 이런 경험을 하게 된 이유가 있을 터인데 그것이 바로 당신이 평소에 간직하고 있는 믿음인 것이다. 매우 현실적인 의미로 말하는 바이지만 당신에게 속한 모든 것은 문제점까지 포함해서 바로 당신 자신이 원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믿음을 바꿔야 할까? 우선 당신의 인생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선택해야 한다. 당신이 무엇을 갖고 싶고 무엇을 하고 싶고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결정하면 어떤 믿음이 그런 목표를 이루는 데 방해가 되는지 알게 된다. 그런 믿음이 마음의 표면에 떠오를 것이다. 그런 후에
앞서 말한 대로 불평하는 내용을 뒤집어서 그것을 당신의 목적과 목표로 삼으면 된다. 이제 당신이 원하는 것을 알아보자. 네, 여기서는 A4 용지나 노트를 준비해서 스스로 원하는 것을 한번 적어보면 되겠습니다. 1단계에서 이야기한 원하지 않는 것을 먼저 적어보시고요. 그것을 역으로 2단계에서는 긍정적으로 써보면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가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할 때 어쩐지 너무 많은 욕심을 부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 다른 사람에게서 무언가를 뺏었다는 기분이 드는 것이다. 이런 잘못된 믿음에서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사람들도 당신 못지않게 성공하기를 바란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렇다. 당신은 좋은 집을 갖고 싶으면서 이웃 사람들은 허름한 집에서 살기 바란다면 이것은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생각이다. 당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좋은 집에서 살기를 바랄 때 창조하는 영혼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정말 좋은 집에서 살 수가 있다. 알다시피 이 우주에는 부족한 것이 없다. 우주는 우리의 자아보다 훨씬 크며 우리가 요구하는 것 이상을 줄 능력이 있다. 우리가 할 일이라곤 그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솔직히 요구하는 것뿐이다. 우리의 욕망은 내면 깊숙이 존재하는 영혼에서 우러나온다. 바로 그 영혼의 존엄성을 믿는다면 당신이 진정으로 갖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되고 싶은 사람에 대해 적어야 한다. 이제 당신의 진짜 목표를 적어보자. 정말로 무엇을 갖고 싶은지, 혹은 무슨 일을 하고 싶은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잘 생각해서 써보자. 정신을 집중하라. 거기서 힘이 나온다. 다소 두려운 마음이 들면서 동시에 짜릿한 흥분도 느껴지는 목표를 찾아야 한다. 몇 가지의 목표를 한꺼번에 정해도 상관없다. 가령 올해 크리스마스 때까지 체중을 55kg 이하로 줄이고 새로 나온 시보레 코베트를 몰고 은행 계좌엔 5만 달러를 넣어두고 싶다라고 써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번엔 당신의 목표가 마치 다 이루어진 것처럼 써보자. 이 문장을 나는 지금 55kg이다. 새로 나온 시보레 코베트를 몰고 있고 은행 계좌엔 5만 달러가 있다라고 고쳐 쓰는 것이다. 지금 당장 고쳐 써라. 당신이 원하는 모든 일이 정말로 이루어진 것처럼 현재 시제로 써야 한다. 이제 위에 적은 목표를 독서 카드에 옮겨 적고 지갑이나 속주머니에 넣고 다니도록 하라. 이렇게 하면 평소 일부러 의식하지 않아도 당신이 세운 목표가 불현듯 떠오르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마음가짐이 절로 새로워지면서 목표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마음을 편하게 먹기 바란다. 당신은 이제 겨우 마음의 씨앗을 심은 것이다. 이 책의 나머지 부분에선 그 씨앗이 잘 자라도록 거기에 물을 주고 햇볕을 쬐이고 잡초를 뽑는 방법을 알려줄 것이다. 이제 당신 앞에 기적이 생길 일만 남았다. 원하는 일을 원하는 시간에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성공과 번영이다. 인생을 만끽하라. 네, 이렇게 2단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적어보는 건데요. 처음에는 나는 이것을 원한다 라고 적어보고 다음 단계로는 현재 시제로 그것과 함께 하고 있다 라고 선언하듯 적어주면 됩니다.
여태 해보지 않았던 것이라 의심이 올라오고 믿음이 줄어들기도 할 텐데요. 이것이 될까? 이것만으로 하는 마음이 올라올 텐데요. 그럴 때마다 믿음에 대해 생각하고 자신의 마음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책이나 주변의 상담자를 이용해 보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숙고하면서 그것을 방해하는 생각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는 것, 오늘 올라오는 것을 제거하고 또 며칠 후에 또 스물스물 올라오는 부정적인 감정을 또 숙고하면서 제거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을 좀 더 강화시키는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모든 도구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자기계발서나 또 좋은 친구들, 또 멘토, 선생님들 많은 것을 활용해서 자신의 믿음이 공고해지도록 계속해서 나아가면 됩니다. 다음은 제3단계 명확하게 하라라는 것인데요. 당신 각자는 축구팀과 같다. 당신의 모든 것, 당신이 간직한 모든 믿음이 조화를 이룰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당신의 소망을 실현할 수가 있다. 하지만 어느 한 부분이라도 당신이 간직한 믿음 중에 한 가지라도 그 목표를 실현하는데 방해가 되는 게 있다면 공경에 처하거나 목표를 성취할 수 없을 것이다. 사실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우리는 사랑이나 연애에 실패하고 돈이나 건강 문제에서 불운을 겪는 일이 많다. 우리 내부의 어떤 부분이 성공을 싫어하는 것이다. 바로 그런 부분을 치유해야 한다. 그러면 당신은 마음가짐을 맑고 명확하게 유지할 수가 있다. 현재 내가 정신이 맑고 명확한 상태인지 어떻게 아는가? 그것은 당신이 무엇을 갖고 싶은지, 무엇을 하고 싶고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생각해보라. 그런 욕구를 아직 충족시키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이 질문에 부정적인 대답을 하는 사람이라면 아직 정신이 맑은 상태에 이르지 못한 것이다. 솔직담백하게 곧 내가 원하는 일이 생길 거야 라고 말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지 못한다는 이야기다. 이런 질문도 던져보라. 나는 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까?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는가를 보면 당신이 무엇을 믿는지 알 수 있다. 가령 이러저러한 일을 먼저 해야 하기 때문이야 라고 대답한 사람이 있다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일을 먼저 해야 한다고 믿는다는 이야기다. 내 영혼은 내가 이것을 가지는 것을 원치 않아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자신의 영혼이 진정 무엇을 원하는지 은연중에 고백한 것이나 다름없다. 어떻게 해야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무언가 얻으려면 그것을 얻는 방법을 미리 알아야 한다는 믿음을 토로한 것이다. 당신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는 것은 어렵지 않다. 자기 개발서의 저자인 맨디 에반스는 우리가 불운한 일을 겪는 것은 주로 자신의 믿음 때문이라고 말한다. 스트레스를 주는 것은 사업이나 삶의 조건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다. 과거에 겪은 사건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렸다 해도 그런 믿음과 생각을 바꿔야 한다. 그래야만 지금 살아가는 방식을 바꿀 수 있다. 우리는 잘못된 믿음으로 인해 쓰러질 수가 있는 것이다. 에반스는 믿음이야말로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을 결정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자신이 어떤 믿음을 간직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면 그것을 바꿀 수가 없다. 각각의 믿음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그것을 믿는지 자문해보라. 믿는다면 왜 믿는지 다시 물어보라.
자기 능력을 제한하는 믿음을 갖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세심하게 알아보라. 다음은 에반스가 제시한 자기를 해치는 20가지 믿음 가운데 10가지를 소개한 것이다. 첫째,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 두 번째, 지금 하는 일이 만족스럽지가 않다. 나는 다른 일을 해야 했다. 세 번째,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은 앞으로도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네 번째, 내가 정말로 어떤 사람인지 알면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다섯 번째,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여섯 번째, 나는 다른 사람의 기분을 자주 상하게 한다. 일곱 번째, 사랑이 없는 섹스는 더럽고 추잡하다. 여덟 번째, 욕구와 욕망을 줄이는 게 낫다. 소망이 크면 상처받기 마련이다. 아홉 번째, 실패하면 오랫동안 후유증으로 힘들어한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다시 시도할 엄두가 나지 않는다. 열 번째, 지금쯤은 이 일을 해결했어야 했다. 이상은 모두 우리가 평소에 그다지 의식하지 않는 잘못된 믿음, 그 믿음들이다. 불안이나 두려움, 또 여러 생각들이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에 대한 명확성을 흐리게 만든다고 하는데요. 아마 이 앞에 10가지의 것들은 은연중에, 무의식 중에 우리들이 선택하고 있는 감정이나 생각이 아닐까 하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면 알아차리시고 그 감정에 대해 바꿔서 나에게 도움이 되는 긍정적인 감정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감정과 생각을 잘 다루어 나가야 목표에 대한 명확성이 뚜렷해지는데요. 그래야 자신에 대한 믿음이 커지고 자신감이 올라가게 될 테니까요. 당신은 부정적인 믿음을 긍정적인 믿음으로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성취하고자 할 때 에너지가 맑고 강하고 힘이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과거의 낡은 상처랄지 기억이랄지 부정적인 믿음이 있다면 원하고자 하는 것을 이루는데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고 또 에너지가 소진되기가 쉽죠.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곳에 에너지를 많이 써야 빨리 그 목표가 성취가 될 것인데요. 우리는 우리가 내보낸 에너지와 똑같은 결과를 얻는다.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느냐에 따라 얻는 결과가 달라진다는 뜻을 강조하고 싶다. 자신이 불쌍하다는 느낌을 주변에 풍기고 다니는 사람은 결국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된다. 나는 슬프다거나 나는 불행하다라는 분위기를 풍기지 말자. 우리가 몰고 다니는 에너지가 분위기를 자아내고 우리는 우리가 내보낸 에너지와 똑같은 결과를 얻는 것이다. 우리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가는 다른 사람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그저 정확한 단추를 눌러서 우리의 상처를 다시 들추어내는 역할을 할 뿐이지요. 먼저 그 상처에서 벗어나면 감정에 불을 지피는 단추 따위는 없어집니다. 우리는 모두 과거의 경험에서 오는 뼈아픈 상처를 지니고 있습니다. 사업의 실패가 상처로 남은 사람도 있고 자신이 무가치하다는 생각에 상처가 깊은 사람도 있겠지요. 유능하지 못하다거나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든가 당신이 어떤 목표를 이루고자 할 때 그 일에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느껴지는지 생각해보라. 부담감이 느껴지는 불편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감정의 앙금이 남아있다는 뜻이다.
관대함과 용서야말로 당신의 정신을 맑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용서를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다. 감사하는 마음에 대해서는 당신이 다른 사람들의 장점에 주목해서 그들을 좋아하면 그만큼 감사하는 마음이 깊어지고 누구든 용서할 수 있게 되며 나아가 정신이 맑고 명확해진다. 맑은 정신이 되면 당신이 원하는 것을 더욱 쉽게 얻을 수 있다. 네, 3단계 명확히 하라에는 목표를 명확히 해서 계속 끌고 나가야 성취하고 성공을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을 방해하는 어떤 믿음 체계, 각각 개인의 신념 체계에 대한 부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자신이 그 상황에 대해서 내린 어떤 판단이나 평가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지요. 그것은 바꿀 수가 있는 거니까요. 부정적으로 혹은 나쁘게 평가했다면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보다 긍정적이고 나은 방향으로 의식의 전환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가장 대표적인 감사하기, 그 상대의 좋은 점, 아무리 싫고 나쁜 사람이라도 좋은 점은 한두 가지 있기 마련인데요. 감사하는 마음, 그 마음을 먼저 내서 긍정적으로 사람이나 관계, 그 상황에 대해 스스로 정의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4번째 단계, 원하는 일을 이루었을 때의 기쁨을 느껴보라 인데요. 말 그대로 이 장에서는 먼저 상상, 영상화를 하라는 건데요. 결과가 이루어졌을 때의 장면을 상상하고 그것을 느낌으로 흠뻑 느껴보라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가장 훌륭하게 표현한 사람은 독일의 위대한 시인 괴테일 것이다. 그는 영감이 넘치는 다음의 시에 이렇게 썼다. 마음을 다 바치지 않으면 자꾸만 머뭇거리고 주저하다가 언제나 헛된 결과만 얻는다. 무언가를 나서서 이루고 싶다면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 얼마나 많은 구상과 계획이 진리를 알지 못해 헛되이 사라졌던가. 전념하기로 결연히 마음먹은 순간에야 신의 섭리도 작용한다는 것. 바로 이것이 진리이다. 온갖 일들이 생겨나서 도움을 주는데 결심이 서지 않는 한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결심하는 순간 온갖 복된 일들이 펼쳐질 터이니 꿈조차 꿔본 일 없고 예상조차 해본 일이 없는 그런 사건과 만남과 물질적인 도움이 생겨나 결심한 자의 앞길에 인도한다.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든 꿈꿀 수 있는 일이 무엇이든 지금 당장 시작하라. 대담함이야말로 재능이고 힘이며 마술일지니 이 세상도 영화 카메라와 같다. 우리가 무언가를 열심히 생각하고 느끼면 세상은 그것을 잡아내 현실에 투영한다. 풋내기 배우 시절에 그리피스가 들었던 조언은 내가 당신에게 하고 싶은 조언이기도 하다.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이제 그것을 절실히 생각하고 느끼는 일만 남았다. 그게 전부다. 세상과 만물의 영혼은 당신이 내보내는 신호를 붙잡아 그것을 현실에 투영할 것이다. 네, 4단계가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영화의 한 장면을 만들어서 스스로 그 느낌을 우주로 내보내는 것이라고 하고, 제5단계 마지막 단계 내버려 두라입니다. Let it go인데요. 오래전부터 나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느긋하게 기다릴 줄 모른다는 걸 알았다. 사실 우리는 그토록 아등바등하게 살 필요가 없는데도 말이다.
이 세상에 사생결단하고 달려들어야 할 일은 없다. 그런데도 우리는 억척스럽게 싸워 쟁취하려고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고 느낀다. 힘들게 싸우는 과정 자체가 일종의 성취감을 주는 모양이다. 적어도 이렇게 말할 수 있으니 말이다. 그래도 난 노력은 해보았어. 실상 자아는 애써 노력하는 과정에서 커다란 쾌감을 맛본다. 무엇인가 가치 있는 일을 한다고 느낀다. 그래도 큰 문제가 없다. 누군가 당신을 격려하며 등을 두드려주는 기분을 느끼고 싶다면 그렇게 힘들여서 노력해보는 것도 괜찮다. 하지만 그런 노력 자체가 굳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바로 이것이 진리이다. 다시 말하지만 다른 길, 좀 더 쉬운 길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다시 한번 말한다.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정신이 맑은 상태라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당신 앞으로 다가온다. 우리 인생에서 생기는 모든 일은 우리를 목적지로 인도하는 것이다. 내가 마음을 느긋이 먹고 모든 걸 믿고 맡기면서 내 삶을 감사히 여길 때 내 감정도 달라지고 세상에 전혀 다른 분위기를 내보낼 수가 있으며 내게도 더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이다. 행복과 성공의 비밀은 느긋하게 기다릴 줄 아는 여유이다. 우주의 섭리는 당신에게 소망하는 대상을 안겨준다. 당신은 내면의 충동에 따라 행동하고 그저 모든 일을 맡겨두고 느긋하게 기다리면 된다. 두려움과 의심, 걱정, 실망 등 기분을 저조하게 하는 부정적인 감정을 모두 깨끗이 비우고 말보다는 감정으로 전해지는 침묵의 목소리에 따를 줄 알아야 한다. 다른 사람이 해주는 말보다는 당신의 내면에서 들리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우주의 섭리는 당신에게 소망하는 대상을 안겨준다. 유명한 시인이자 현자인 루미는 다음과 같은 글을 썼는데 당신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발생하지 않은 일은 재난을 막아준 것이다. 잘 생각해보라.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다. 어떤 일이 발생했다면 그것은 좋은 일이다. 원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 해도 역시 좋은 일이다. 바로 이 점을 믿어야 한다. 우리 인생에서 생기는 모든 일은 우리를 목적지로 인도한다. 마지막 5단계 내버려 두라라는 것으로 5단계가 끝이 납니다. 5단계는 대자연의 섭리, 우주의 섭리를 믿고 편안하게 흐름을 따르면서 즐겁게 존재하라라는 것인데요. 믿음을 기반으로 이치에 따라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내맡기라는 것입니다. 설령 내가 바라지 않는 상황으로 나타난다 하더라도 결국엔 잘 될 것이다. 이것은 과정이다. 결국은 다 잘 될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신뢰하고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중간에 실패마저도 우리가 최종 목적지로 가기 위한 성공을 위한 그 과정에 꼭 필요한 일이었을지 모르니까요.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스스로 잘 존재하는 것 5단계 마칩니다. 벌써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조바이텔이 쓴 책인데요. 간단하고 단순하게 5단계 기법으로 예시와 더불어서 쉽게 쓰여진 책입니다. 또 이 책이 기반이 되어서 요즘 나와 있는 미라클이라는 책이
생각이 나는데요. 우리가 정신과 육체가 조화를 이루어야 하듯이 또 이 정신과 물질적인 삶이 또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데요. 모두 자신이 하고 있는 일과 그 일이 이루어지는 마음의 상태, 정신의 상태, 에너지의 상태를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의 힘으로 부자가 되는 5단계 공식, 영혼의 마케팅 한 번 더 숙고하시면서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